자,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단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쳐쓰기는 이제 마지막에 다 하고 이제 수정하는 단계가 되겠죠. 글을 함께 읽어보긴 했는데 무엇을 고려하여 글을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 친구들의 글을 보니 어떤 표현을 썼는지, 어떤 구조로 구성했는지 알 수 있었어. 나도 독자를 고려하여 흥미있고 쉽게 표현했는지 살펴봐야지. 쓴 내용이, 자, 첫 번째, 독자를 고려하여 흥미있고 쉽게 표현했는지, 첫 번째. 그 다음에 쓴 내용이 주제와 목적에 맞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확인해야 하는지. 자, 이렇게 하나, 둘, 셋까지 기억해 주시고, 통일시대에 만나는 통일세대의 국어. 남북의 언어가 다르면 문제가 클 것이다.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자. 자, 그 다음에 남북 언어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분의 3은 북한말을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말은 다른 지역의 방언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오랫동안 서로 다른 사회체제와 생활 방식을 거치면서 남북의 언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이가 나타난다. 자, 여기까지만 좀 확인 먼저 해볼게요. 자, 남북의 언어가 다르면 문제가 클 것이다 라고 지금 수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통일시대에 생길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 써보자 라고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그 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용 파악이 좀 더 쉬울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이라기보다는 나만의 다른 지역이라고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내에서의 방언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왔기 때문이다. 요 뒷부분에서. 그래서 요 뒤에 뭐라 써있는지 읽어볼게요. 이어질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발음, 표기, 어휘, 표현 해설을 넣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주어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고치면 좋다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록된 거 보면은 발음 및 표기, 어휘 표현 면에서 각각 남북의 언어 차이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쉽고 재밌겠지? 자, 왜냐면은 여기서 그냥 남한의 북한이 이런 문제가 있다. 언어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끝 해버리면은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더 좋을 거다. 먼저 발음 및 표기를 보면 남한은 두음 법칙을 따르고 북한은 따르지 않는다. 두음 법칙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음 및 표기, 어휘. 남북의 일상 용어도 차이가 있다. 화장실도 어쩌고저쩌고 가르치다. 또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도 있다. 소행은 어쩌고저쩌고 북한은 어쩌고저쩌고로 쓴다. 아까 읽었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표현을 보면은 이건 세 번째 거죠. 표현을 보면 남한 사람들은 완곡하고 우회적이고 북한 사람들은 직접적이다. 자, 그래서 여기 발음이 표기, 어휘, 표현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한 번 더 반복을 해줬죠. 내용을 나눠서. 이러한 차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태로 통일이 되면은 물과 기름이 섞인 것과 같은 거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축구를 할 때 연락하라 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공을 안 줘서 당황한 적도 있고 수업 시간에 쓰는 말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긴 뭘 얘기한 거예요?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직접적 예시를 들어서 보여준 거죠. 실제로 일어난 예시를 들어서. 자,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자, 이제 극복 방안이 나왔네. 극복하는 방안으로 학생 차원에서의 노력과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구분한다 그랬었죠? 학생 차원에서는 함께 학교 생활 안내서를 만들면 좋을 거고, 국가 차원에서는 결의말 큰 사전과 같이 남북의 언어를 통합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학생의 노력과 국가의 노력이 다 필요하다. 또한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주 교류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문화 교류가 있어야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읽어볼까요?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만남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을 추가하자. 자, 이렇게 추가하면은 조금 더 문장이 정돈돼요. 다시 넣어서 읽어보면은 또한 언어뿐만 아니라 만남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기 위해서 서로의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교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개요가 좀 찬찬히 되어 있는 예쁜 글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삭제하거나 이런 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언어가 통하면 오해도 사라지고 의사소통도 잘 된다. 그 다음에 넣어준 걸 읽어볼게요. 통일시대에 언어 문제가 왜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속담을 제시하자. 언어가 통하면 오해도 사라지고 의사소통도 잘 된다. 자, 그래서 언어와 관련된 속담을 넣으면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통일시대를 기다리며 남북이 화합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제 마무리 멘트를 끝에 가서 쳐줬죠. 여기가 끝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이.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읽어보면은 글을 고치면서 인용한 자료나 세부 내용은 글의 주제와 목적을 잘 드러나게 하고 친구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어. 또 학교 신문에 이거 매체 특성도 그랬다는 거죠. 학교 신문에 싣기 적합한지도 고문했지. 처음보다 좋은 글이 되었어 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나중에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안책으로 이제 예를 들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속담을 넣어서 맞는지 확인해보라 그러던지, 아니면 요 문장 추가해서 이게 어떻냐고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도 형광펜 표시한 부분 다시 읽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방금 읽은 부분이니까 넘어갈 거고요. 여기도 고쳤으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면은 내용이 부족해지거나 문단 순서가 이상하거나 매체 특성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확인 잘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쳐쓰기 단계에서 확인해야 될 거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문제 풀어주시고, 고쳐쓰기 방법에서 글에서 문단에서 문장에서 단어에서 어떤 식의 문제를 뽑을 수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지도 지금 다 점검함 되어 있죠.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내용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해탐구 부분에서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 쭉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문제 해결 자원 여기까지 꼭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부터 볼 거냐면요. 여기부터 볼 건데요. 통일시대의 국어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말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의 언어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 교류를 해야 된다. 대화하고 소통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바람직한 태도의 결론이 될 거고, 알아둘 부분은 문제 해결 과정. 그러니까 지금 언어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아둬야 되고, 국어를 대하는 태도, 남북 간의 언어 차이에 관한 어떤 나의 인식, 태도 지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화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부족할 때는 자료를 조사해야 돼요. 다양한 매체에서. 그리고 문단을 예쁘게 배열해야 될 때는 개요를 작성해서 글의 구성을 계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떠올리기가 어려울 때는 독자의 요구나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한 걸 찾아야 된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긴 아까 전에 글에서 읽었던 부분인데 요거는 앞에 있던 부분이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눈으로 꼭 봐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면 이렇게 읽어주고라는 부분에서 잠깐 멈추고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부터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인데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나만의 쓰기 노트를 정리해보면서 글감을 떠올려보자. 쓰기 노트에 보면은 나의 경험 가운데 쓸만한 건, 내가 관심이 있는 건, 배운 것 중에 더 알아보고 싶은 건 이건 개인적인 쓸거리가 될 거고, 사회적인 거에서 찾으려면은 지금 요즘에 문제가 뭘까? 요즘에 지금 매체에서 나오는 문제는 뭐고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은 뭘까? 이런 식으로 내가 글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글쓰기 과정 오른쪽에 보면은 주제를 정하는 거, 그리고 계획하는 거, 이것도 읽어볼게요. 주제 정하기, 일상생활에서 가졌던 개인적, 사회적 의문점이나 관심사항에 대해 떠오른 생각을 정리하고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정한 다음에는 주제를 정한 까닭이나 글을 쓰려는 목적, 예상 독자, 지식 수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글 계획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글감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해서 글쓰기를 이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무엇에 관해 쓸 건가? 글감이 뭔가?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가 대상인가? 어떤 매체가 목적인가? 이런 식으로 어떤 거에
거에 대해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글감을 정했으면은 목적이 정보 전달인지 비문학 같은 정보 전달인지 아니면은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지 누구를 대상인지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쓰는지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쓰는 건지 전문가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을 거고 하나하나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찬찬히 차근차근 이 글을 전개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을 거고요. 인쇄 매체는 정돈된 글쓰기를 하는 이제 확률이 클 반면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줄글로 쓰기보다는 이제 포인트를 짚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쓰는 게 낫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주제를 정한 까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글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려면은 내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뭔지 또 짚어야겠죠. 뭐 그 앞에서 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 극복하기 위한 게 뭐가 있는지를 설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주제에 관한 예상 독자나 지식 수준도 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독자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거고 매체의 특성을 알아야 어떤 매체를 선택할지 알 수 있을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어떤 주제나 그거에 대한 글쓰기를 보여주고 어떤 매체가 적절한지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읽어주고 넘어갈게요. 주제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서 그 다음에 글쓰기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알고 싶은 것과 알고 있는 거를 중심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건 거고 알고 싶은 건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거 관해서 나는 글쓰기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글쓰기 과정을 보면은 자료 수집하기와 자료 선정하기가 있는데 주제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과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는 게 수집 단계,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앞에서 했었죠, 다. 주제와 예상 독자 수준을 보고 그 다음에 매체 특성 맞는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 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쓰기 과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린 남북한 언어 사용이었지만 뒷부분에서는 그 플라스틱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하나 플라스틱 관련된 내용을 비문학처럼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이 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내가 보고 있는 내용이 요 매체에 적합한지 내용 선정 적합한지 연습을 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선생님이 백날 알려줘도 실제로 문제 나오면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매체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 올 수 있는지 적절한 자료인지 스스로 읽고 판단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정 기준과 선정한 자료가 또 있는데 선정 기준부터 좀 보자면은 주제와 목적이 맞는가? 지식준에 관심 다 했던 거죠. 다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료 여러 개들 중에서 1, 2, 3, 5만 갖고 왔대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장단점, 그리고 심각성의 사례, 그리고 소비량의 객관적 제시한 통계 자료 이렇게 갖고 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쏙쏙 갖고 오고 정말 그게 필요한 게 맞는 건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선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을 조직을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중간, 끝과 같은 전체적 구조랑 제목, 주제, 처음, 중간, 끝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목은 플라스틱은 편하지만 불편해. 자, 몸에는 편하지만 뭔가 분리쓰거나 이후에 이제 환경오염 문제가 불편하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주제로서는 플라스틱이 지나친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되어 있고 플라스틱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쭉 전개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요를 짜야 된다. 글쓰기 과정에도 어떤 내용이 다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요 고치는 것도 우리 남북한 언어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었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중점으로 우리 글 쓰는 게 나왔는데 여기를 좀 보자면은 읽어볼게요. 제목, 플라스틱은 편하지만 불편해. 자, 문단을 일단은 구분을 해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편하지만 불편해. 플라스틱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를 닦으려는데 칫솔이 없고 자, 예시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죠. 독자의 관심을 끈다. 주제를 얘기한 다음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거에 플라스틱이 사용된다. 자, 이런 플라스틱은 편리함을 주지만 환경에는 치명적이다. 플라스틱은 합성 수지라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을 하고 있죠, 주제를. 환경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 여기 통계자료 얘기하고 있네요. 2016년에 폐기물은 이만큼이 달했고, 소각되는 게 이만큼, 재활용되는 게 이만큼, 매립되는 게 이만큼이었다. 그만큼 잘 분리수거가 재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거의 안 되니까 10분의 1도 거의 지금 안 되는 수준이네요.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수거나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재활용되지 못한 애는 매립되거나, 문제가 나왔죠.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특히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자, 여기도 통계자료 얘기하고 있네요.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의 양이 매년 500에서 1300이며 이를 새어 물고기가 삼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바다 생태계와 먹이 사슬에도 영향을 준다. 또 바다에서 떠도는 미세 플라스틱을 삼킨 생선들을 인간이 다시 섭취하면은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환경오염에 대해 얘기했고 환경오염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 확장을 했죠. 그렇다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매장 내에서는 머그컵이나 개인컵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그 행동을 얘기하고 있네요. 또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자, 제일 먼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위해서 해결 방안 1번, 머그컵이나 개인컵. 두 번째, 정확한 분리수거.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도 플라스틱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자, 국가 차원. 앞에서는 지금 개인적 차원이었죠. 그 다음에 국가 차원이 나왔네요. 국가 차원에서는 플라스틱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환수하는 제도를 강화시키거나 아니면은 토양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해결 방안이 딱 나왔어요.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줬지만 불편함을 주고 있다. 그래서 남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고쳐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여기 파트를 보고 고쳐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마 시험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고쳐쓰기를 하면은 어떻게 쓰는 게 맞는지, 고쳐쓰기란 부분으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쓴 글을 짝과 함께 읽으며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보고 어쩌고저쩌고. 자, 이건 그냥 문제로 바로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문제를 줬고 그걸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고쳐쓰기 분명히 고쳐쓸 부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고쳐 쓴 부분이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통일 국어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